한 원로 소설가의 성희롱 논란이 충격을 준 가운데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성추문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 유명한 시인 역시 성추문에 휩싸이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비단 문화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역시 모 대학 ROTC 출신인 장교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진 한 장. 논란의 중심에 선 사진은 우리 지역 한 술집의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었다는 안내 문구. 차마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여성을 희롱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해당 사진이 문제가 되자 사과문을 올린 가게 업주. 하지만 사과문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웃자고 올린 글이라며 또다시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못마땅하듯이 비하하듯이 성적을 비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경계주의를 경계하게 되는 경우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뭔가 기분은 나쁘지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넘어갔던 사건들을 이게 성희롱이구나, 성폭력이구나라고 자각하고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건 되게 강력한 범죄들이어서 낯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범죄를 다루지만 실제로 80%에서 85% 정도는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지난해 신고된 성범죄 발생 건수는 36,651건. 광주 전남은 약 17%가 넘는 비율을 차지합니다. 올해 광주 여성 민우회를 찾아 성범죄 상담을 한 사례는 325건. 그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 한 경우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순이었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 그런 사례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요새는 SNS나 핸드폰이 조금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신체를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협박해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협박하는 이런 사례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난 이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힘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령이 더 높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더 많이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잇따르는 성범죄 때문에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네. 우리나라에서 여자로 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성범죄에 대한 또 대처, 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수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넓은 의미의 성폭력과 좁은 의미의 성폭력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텐데요. 넓은 의미의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이런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는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성폭력이라고 주로 하고 성폭력과 성범죄 그리고 성폭행 이거는 모두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의 성폭력, 네. 범죄로 처벌되는 성폭력의 경우는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유사 강간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에 구별하는 기준은 크게 이제 큰 지표는 네. 성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주로 나뉘게 되고 있는데요. 여성계에서는 이 성교, 남성의 성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강간, 성폭력의 의미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광주 전남의 이 성범죄 경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광주 전남 지역이 특별히 더 높지는 않습니다. 약간 더 높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범죄율로 따진다고 한다면 약간 더 높은 정도인데요. 이제 그 강제 추행이나 친족 범죄,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가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광주
광주보다 더 이제 전남 이쪽 지역으로 가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에 이제 강간이나 강도, 살인 이런 강력 범죄는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범죄가 다 항소심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법정에 앉아서 보고 있으면 고등법원의 강력 사건의 절반 이상은 강간과 관련된 성범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건수에서는 이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너무 좀 강력한 게 좀 많이 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뭐 나주 드들강 사건이라든가 또 최근에 있었던 또 사건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까?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그 한국의 성범죄율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에 올라간 것만 따지면 그런 정도인데요. 성범죄의 네. 신고율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빈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성은 그것이 분명히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그릇된 편견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대상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차이인 것도 같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토론 공간이라든가 게시판 댓글을 보면 이 성범죄자들의 처벌 수위가 좀 낮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라고 특별히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는 다른 그 OECD 대비 모든 국가를 제가 대비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이쪽의 나라들에 비하여 전체적인 범죄의 형량이 낮습니다. 강력 범죄의 형량이 낮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성범죄가 더 가볍게 처벌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보기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이 처벌되고 있지만, 여성의 정신과 몸을 평생,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피해를 입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 살인과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가중되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평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되면 여성들이 그 평생을 진짜 살아갈 때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죠. 네, 그 처벌 수위를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일단 계속 여성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된 움직임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에 이제 성범죄가 특히나 이제 양형에서 낮게 됐던 이유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개정된 이제 형법에 따라서 모든 성범죄가 이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고 무조건 다 수사를 해서 무조건 다 처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형에서 많이 감안이 되는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여전히 크게 양형 기준에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도 뭐 이제 연예계에서도 뭐 심심치 않게 터져 나왔기 때문에, 또 뭐 한류 스타들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터져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보호를 받고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피해자 탓이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기본으로 깔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자신에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신고를 못하게 되고 90% 이상이 네. 그렇게 되는데, 용기를 갖고 지금은 이제 성폭력 범죄를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로 모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외부에 뭐 익명으로 아니면 가명으로 모두 조사를 받게 되어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 절차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신고를 하시라 하는 부분입니다. 빨리 신고를 경찰에 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여성 단체들, 여성 민우회나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네. 여성의 전화 등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빨리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를 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폭로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행동을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너가 맞아. 좀 옷차림이 짧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했을 때 2차 피해가 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런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 그분들이 이제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가 뭔가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편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모두 편견이고 성폭력 범죄의 본질은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가 주변에 이제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너 잘못이 아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네. 하는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해줄 것이고요. 네. 왜 그랬어? 그때 왜 거길 갔어? 왜 그렇게 했어?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어? 이런 말, 왜라고 하는 말들은 되도록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도 일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모든 피해자가 이제 꼭 성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강력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건을 당하고 나서 일상을 살아요. 어쨌든 돈을 벌고 밥 먹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가 없고 제발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큰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은 감정이 이제 심리적으로 보호막을 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무렇지도 않게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기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어떤 그런 편견도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 잘못이 아니야라고 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보다가 아니 둘 관계에서 누구 하나는 잘못을 했겠지 그렇죠. 이렇게 쌍방.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또 여성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데이트 폭력도 폭력인 네. 경우에 가해자가 잘못을 한 것이지 네. 피해자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근데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주변에 증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많고 그렇죠. 네. 대부분 어떤 관계를 그나마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고 이런 이유로 이제 대부분 다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도 그 사람이 나아질 것이라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런 착각은 버리십시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않는다. 그래서 예. 모든 어떤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단호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빨리 즉각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즉각 움직이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또 가면 또 그때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데이트 폭력도 폭력인 것은 변함이 없고 네.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속하게 어떤 증거나 이런 부분을 마련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요즘 이제 휴대폰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네. 휴대폰 촬영해가지고 이거를 뭐 갖고 있다가 이렇게 공개를 해버린다거나 그렇죠. 굉장히 그런 피해가 많잖아요. 또 허기심에 또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엄청난 범죄인지도 모르고. 네. 예. 신종 범죄죠 이게. 네, 그런 부분은 어쨌든 만약 그렇게 뭔가 문자나 예. 이런 것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런 건 다 이제 성폭력 범죄 성폭법 상에 네. 다 범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범죄의 수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 집 앞에 가서 뭐 계속 서 있는다거나 아, 헤어진 그때까지 이후에 기다린다. 그 집 앞에 가서 계속 뭐 부모님 앞에 부모님 직장에 가서 뭐 계속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스토킹 범죄의 경우가 이제 굉장히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그렇죠. 지속적인 피해를 주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특별히 다른 범죄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법이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정도로밖에 처벌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성계나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네. 움직여서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네. 어떻게든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 피해자가 어떻게 단도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사실 피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그런 차를 만나면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모든 이제 꼭 가해자가 남성만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 당신이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서로 다르고 이게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너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으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못된 성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올바른 이 성교육을 통해서 성범죄가 아닌 아름다운 좀 성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조기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이소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